75세 김어르신은 매일 계란 2개, 우유 1잔, 닭가슴살로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잘 먹은 식사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한다고 하죠. 삼시세끼 든든히 단백질도 충분히 챙기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신장질환, 고지혈증, 당뇨로 병원에 입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먹는 걸 너무 소홀히 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잘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식사 정말 괜찮은 걸까? 오늘 영상은 당신이 평생 믿어왔던 식사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10년 후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75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한 번도 큰 병 없이 지내셨던 분입니다. 식습관도 남부러울 게 없었죠. 매일 고기 반찬 꼭 챙겨 드시고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매일 계란 2개, 닭가슴살, 우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잘 드셔서 보기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어르신은 이유 모를 구토와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고 혈중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많았습니다. 김어르신은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좋은 거 먹었을 뿐인데 왜 병이 생기느냐고요.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는데 식사를 계속하면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이 망가지고 그제야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김어르신은 이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고기를 먹고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로 간소하게 드시고 있습니다. 처음엔 밥 먹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편안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와요. 김어르신의 말입니다. 건강은 잘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게 먹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뭘 먹어도 체했는데 요즘은 더 잘 먹고 잘 소화돼. 내가 건강해진 건가 봐.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산은 줄어들고 장의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더 잘 먹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소화가 느려졌는데도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 말하자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내려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탄수화물은 과잉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단백질은 체내 노폐물로 변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몸은 경고 없이 무너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짠 국물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설렁탕 같은 뜨거운 국물은 입에 짭짤하고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 자주 찾지만 사실은 그 속에 나트륨이 신장과 혈관을 무섭게 망가뜨립니다. 둘째는 흰쌀밥입니다. 익숙한 탄수화물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당뇨 전 단계까지 끌고 가는 주범입니다. 셋째는 튀김, 특히 노릇하게 잘 익은 전이나 튀김류입니다. 이건 지방과 염분, 칼로리가 모두 높은데 노년기엔 거의 쓰지 못하고 대부분 지방으로 축적되며 혈관을 막습니다. 넷째는 너무 잦은 고기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그 양이 많아질수록 독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과일입니다. 과일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겠지만 특히 단맛이 강한 포도, 바나나, 감, 참외는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고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혈당 관리 중인 어르신들은 과일은 안 먹는데 당이 안 내려가요라고 말하는 분들 대부분이 식후에 과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고 믿었던 많은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조심해야 할 음식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먹던 대로 계속 먹고 결국 병원을 드나드는 노년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새롭게 알아가며 조금 더 건강한 시간을 살 것인지.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83세 김순옥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당뇨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식단도 조심했고 간식도 끊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식사 일지를 다시 살펴본 끝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식사 후마다 꼭 과일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김순옥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내과 김성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는 과일 속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속도가 빨라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주의할 과일이 있습니다. 포도, 감, 참외, 바나나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식후에 먹을 경우 식사로 인해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한 번 더 충격을 주게 됩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당화혈색소 수치도 그렇게 해서 높아졌고 결국 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후 과일을 끊고 하루 한 번 공복에 소량씩만 드시는 방식으로 바꾼 뒤 2달 만에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먹은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독이었네요.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과일은 하루 한 번 식사와 겹치지 않게 드시고 당지수가 낮은 사과나 블루베리, 토마토처럼 안전한 과일을 선택하라고요. 건강은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겁니다. 당신은 혹시 지금도 과일은 무조건 좋다라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될 때입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시간이 아침 식사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흰쌀밥에 된장국, 멸치볶음과 김치 한 접시, 여기에 우유 한 잔까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그 식단이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혈당과 혈압 수치를 확인한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순옥 어르신, 아침 식단을 바꾸셔야 해요. 지금 이 패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고 크게 아픈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혈당 측정 그래프였습니다. 식사 직후 순식간에 올라간 수치. 그리고 3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곡선.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췌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아침 식사는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 아니라 혈당과 혈압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흰쌀밥, 국물, 짭짤한 반찬, 플라스틱 컵에 담긴 바나나 우유. 아침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떡이나 단팥빵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계속 무리하게 펌프질을 하고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쓰러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잠깐만요. 바로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순옥 할머니가 그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수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 할머니는 자신이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식탁에 놓고 아주 오래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내가 쓰러지면 누구한테 폐를 끼칠까 그때부터였어요. 순옥 할머니의 식단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런데 그 바뀐 식단,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오히려 더 든든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식단의 진짜 비밀을 공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간단한 식사로도 버틸 수 있어? 라고 놀라셨던 그 구성. 꼭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순옥 할머니의 결심부터 기억해 주세요. 아침밥은 단지 든든함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살리는 약이라는 것. 김순옥 할머니는 예전부터 늦은 저녁을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대충, 그리고 저녁은 늦게, 푸짐하게. 아무리 그래도 저녁 한 끼는 제대로 먹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새벽에 깨고 깊은 잠을 못 잔다고 하셨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원인은 바로 저녁 식사였습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에 드시던 고단백 반찬, 국물 많은 찌개, 그리고 거의 마시지 않던 물. 이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밤 8시 이후 단백질과 국물, 그리고 식사 자체를 피하라. 단백질은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또 국물에 포함된 나트륨은 밤새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더 무서운 건 자는 동안엔 혈압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아침에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그날 이후 저녁 식사를 육시로 앞당기고 고기 대신 야채죽이나 두부 삶은 채소 위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배고파서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오래 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이 잘 오니까 머리가 맑고 아침이 가볍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순옥 할머니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물을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전엔 저녁에 물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못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갈증 때문에 잠이 더 자주 깼다는 걸 이제 알았죠. 지금은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마시고 늦은 간식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저녁을 줄이고 시간을 앞당긴 것이었는데 몸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저녁 9시에 고기 반찬과 찌개 한 그릇을 드시고 아침마다 피곤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타이밍입니다. 기억하세요. 밤 8시 이후 단백질과 국물은 내 심장을 괴롭힌다. 김순옥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자주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도 찾지 못하고 며칠 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기도 했죠.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알려준 건강센터에서 인지기능 자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경도 인지장애 의심. 김순옥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권했지만 순옥 할머니는 먼저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의 계기가 된 건 80세 여성 김영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순 씨는 몇 년 전 같은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 견과류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검사에서 인지기능 지수가 되려 향상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옥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잊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잊게 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날부터 식탁에서 흰쌀밥을 줄이고 두부, 들기름, 참깨, 들깻잎을 자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현미에 콩을 섞었고 된장찌개 대신 들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군것질도 바뀌었습니다. 떡과 빵 대신 삶은 고구마와 바나나 반 개, 그리고 하루 한 줌의 아몬드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바꾼 지 3개월, 순옥 할머니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뭔가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전문의는 말합니다. 노년기 인지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염증이고 이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라고요. 순옥 할머니는 이제 하루 한 끼라도 뇌를 위한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자꾸 깜빡해 말하려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부터 식탁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뇌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 순옥 할머니의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어느 날 식사일기를 쓰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밥을 제대로 먹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식탁 앞에 앉은 순옥 할머니는 평생 해왔던 식습관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 익숙한 잘못된 습관이 숨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첫 번째,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습관. 밥이 퍽퍽해서 국 없이 못 먹어요. 그렇게 매 끼니 짜고 뜨거운 국물을 함께 먹던 습관이 결국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씹으면 턱이 아프다며 음식을 작게 씹거나 아예 죽처럼 먹는 습관. 그런데 이게 소화 기능과 인지 기능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식사는 반드시 세 끼를 꼬박 챙겨야 한다는 믿음.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든 노년기엔 오히려 과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간식은 괜찮다는 생각. 떡, 과일, 빵 같은 간식은 주식보다 부담 없이 먹지만 실제로는 식사보다 더 높은 당분과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먹는 밥이니까 대충 먹는 습관. 순옥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챙겨야 하나 하지만 그것이 결국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어쩌면 지금 당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식사 습관은 아닐까요? 김순옥 할머니는 이걸 알게 된 이후부터 식사 전마다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밥이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식탁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결국 삶을 바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순옥 할머니처럼 자녀 없이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식사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밥상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김순옥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루 세 끼를 챙기는 일이 너무 버거웠고 점점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되었죠. 라면, 빵, 두유 한 병, 혹은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조각.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기운이 빠지고 얼굴빛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순옥 할머니는 혼자 먹는 밥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편식을 정리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냉동볶음밥은 가능한 피하고 대신 냉동실에 직접 만든 반찬을 소분해두기로 했습니다. 애호박볶음,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같은 반찬을 하루날 잡아 넉넉히 만들어 23인분씩 소분해 냉동했고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기만 하면 되게 했습니다. 밥은 현미와 흰쌀을 73비율로 섞고 검은 콩이나 조를 함께 넣어 지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밥도 한 공기씩 랩으로 싸서 냉동하면 일주일은 넉넉히 버팁니다. 아침은 늘 같은 시간, 삶은 달걀과 바나나 반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냉동밥과 반찬 2가지, 국 대신 따뜻한 차를 곁들였고 저녁은 6시 전에 간단하게 죽이나 샐러드로 마무리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매 식사마다 작게라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한 끼가 나를 살린다. 그렇게 정해진 루틴 덕분에 식사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고 스스로를 챙기는 일이 외로움 대신 자존감을 높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계신다고 밥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반찬이 올라가 있나요? 김순옥 할머니처럼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밥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몸이 달라졌고 잠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배를 채우기 위해 밥을 먹었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식탁에 앉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3번 그 밥상이 나를 살린다. 이 말은 단지 예쁜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식습관은 10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치매, 암, 관절염. 그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 앞에 놓인 한 끼입니다. 그 밥이 그 반찬이 당신의 뇌를 맑게 만들고 당신의 관절을 덜 아프게 하고 당신의 얼굴빛을 하루하루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라면이 편했고 때로는 간식이 당겼고 때로는 혼자 먹는 밥이 서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한 끼 식사가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한 숟가락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짠 국물 대신 따뜻한 물을, 흰쌀밥 대신 콩 한 줌을, 단팥빵 대신 고구마 한 조각을. 그 변화가 오늘은 작아 보여도 1년, 5년, 10년 후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엔 어떤 반찬이 올라가 있나요? 지금의 한 끼가 10년 후의 당신을 결정합니다.